25세 이후로 신경계를 변화시키려면 완전히 다른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가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말이죠. 특히 신경학자로 유명한 러몬 이카알은 누구나 신경을 바꾸고자 한다면 원하는 대로 신경계를 조각할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이처에 실린 크누센의 연구 결과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 사람들은 세상에 대한 관점을 바로 바꿀 수 있다. 하지만 어른들은 관점의 변화가 매우 느리고 특히 대부분의 완전한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즉 어린 사람들은 신경 가소성이 뛰어나다는 뜻이고 어른들은 신경 가소성이 모자라다는 것입니다. 관점의 변화라는 건 영어, 피아노, 골프와 같이 완전히 새로운 배움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신경 가소성이란 무엇일까요? 스탠포드 뇌과학 교수 앤드류 후버만이 말합니다. 신경 가소성은 경험에 따라 변화하는 신경계의 놀라운 특징이라고 말이죠. 신경 가소성의 특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1. 다른 생각을 하게 합니다. 2. 새로운 것을 배우게 합니다. 3. 고통을 잊게 합니다. 4.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 더 잘 적응하도록 해줍니다. 어떻게 이런 특징을 가질 수 있는 걸까요? 우리의 신경은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 강력한 반응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나 비행기 같은 특정 장소에서 발생한 트라우마라던가 출산을 하거나 강아지랑 놀거나 운동선수들의 멋진 모습을 보는 긍정적인 일을 뜻합니다. 우리 모두는 변할 수 있는 신경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변하도록 만들어진 신경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경계는 태어날 때부터 학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기들의 뇌와 신경계는 큼지막하게 듬성듬성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촘촘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기들은 허우적거리면서 어설픈 동작을 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동작을 하지 못하죠. 물론 말도 어느라고요. 이유는 태어날 때 신경계 연결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마치 고속도로가 없이 국도로만 연결되어 있는 걸 뜻합니다. 중요한 건 10년, 20년, 30년 지나면서 특정 연결만 단단해지고 강해지며 나머지 연결은 모두 사라진다는 겁니다. 앤드류 후버만이 강조하는 첫 번째 원리는 이렇습니다. 0살부터 25살까지는 필요 없는 신경의 연결을 제거하는 과정이 주로 일어납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25세까지는 경험한 것들이 강력하게 신경계에 각인됩니다. 이래 시도학습이라고도 불리는데 딱 한 번만 경험하더라도 그 경험에 의해 신경계가 영원히 변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태어났을 때 우리의 신경계는 얕고 넓게 연결돼 있어서 한 가지 일도 정확하게 하지 못하지만 25살까지 여러 가지 경험, 즉 가족이나 친구와 같은 대인관계 또는 언어 학습을 하면서 자연스레 특정 연결만 단단해지고 강해지며 나머지 연결은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젊은 사람의 뇌는 신경가소성 기계입니다. 하지만 25세 전후로 모든 것이 변합니다. 25세 이후로 신경계를 변화시키려면 완전히 다른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가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말이죠. 연구 결과 중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연구자들은 이 사실을 알고 새로운 실험을 시도했습니다. 변화의 정도를 작게 만들기로 한 것이죠. 눈앞에 있는 프리즘을 한꺼번에 바꾸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바꿔본 것이에요. 7도 각도로 바꾸고 그 다음은 14도 각도, 28도 각도로 바꾸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성인의 신경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작은 변화 오류만 견딜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변화 오류들을 쌓음으로써 엄청난 신경 가소성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성인은 한 번에 큰 변화를 얻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조금씩 꾸준히 반복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큰 변화 오류가 아닌 작은 변화 오류들로 만들 수 있는 걸까요? 작은 정보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한 번에 많은 것을 배우려 하지 말고요. 실제로 70살이 넘은 사람이 안보로 피아노 연주하기를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하나의 곡 안보가 1년 넘게 걸렸지만 차츰 기간이 줄어들더니
3년 차가 되는 날에는 몇 개월 만에 한 곡이 뚝딱 외워졌다고 합니다. 핵심은 다양한 시도를 통해 하나가 제대로 될 때까지 하고 그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즉 변화와 오류를 조금씩 꾸준히 개선함으로써 뇌의 가소성을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절대로 한 번에 많은 것을 바꾸려 하지 마세요. 뇌가 이해하지 못하고 폭발합니다. 크누센은 또 다른 연구를 통해 조금씩 꾸준히 하는 거 말고도 신경 가소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밝혀냈습니다. 사람들이 음식을 찾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신경 가소성이 매우 느리게 나타납니다. 반면에 음식을 사냥해야만 하는 상황에서는 신경 가소성이 매우 뛰어나게 나타났습니다. 핵심은 음식을 사냥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젊은 사람의 신경 가소성만큼 증가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2번, 3번 반복해서 들으세요. 우리가 얼마나 간절하느냐에 따라 신경 가소성을 더 빨리 얻을 수 있습니다. 즉, 그 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신경 가소성의 정도가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수동적으로 횟수만 채우는 시계 운동은 당신의 신경계에 아무런 변화를 주지 못합니다. 무언가를 먹거나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절실한 행동은 당신의 신경계를 매우 빠르게 변화시킵니다. 더 빠르고 더 잘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한계에 부딪히는 이유는 대부분 변화의 필요성, 목적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믿음과 변화에 대한 간절함이 있다면 거대한 변화는 확실히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크누센의 연구 결과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조금씩 꾸준히 하는 반복 학습이 신경가소성을 증가시키며 간절함이 극에 달할 때 신경가소성이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10대, 20대의 어린 친구들의 뇌만큼이요.